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강 로봇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폐품에서 로봇으로 변신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4월부터 8톤 이상 화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인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십 년 표류하던 북구청 신청사 건립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 토지 소유주가 전체 면적의 44%를 북구에 무상 기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04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이 개장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관심이 높았던 전시 작품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에게 이색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기억의 기둥에 이색적인 전시물이 보입니다. 카드 병사에서부터 영화에 나오는 로봇까지. 중앙에 있는 로봇은 높이가 무려 4m에 이릅니다. 어릴 때 뭐 동심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로봇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또 예술 작품이니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시민공원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정크 아트전입니다. 정크 아트란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장르를 말합니다. 작품들을 가까이서 보면 작은 볼트와 너트에서부터 체인과 두꺼운 철판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폐차장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어간 부품들과 심지어 못 쓰는 가스통을 재료로 썼습니다. 이렇게 100여 개가 넘는 폐품을 가공하지 않고 잘라 이어 붙였습니다. 제가 16년 전부터 이 정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가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고철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계속 좋겠다 하던 중에 아마 7, 8년 전부터 이 시민공원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주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특별전을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재밌는 작품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공원에선 네 번째인 정크 아트전은 그동안 눈길을 많이 끈 작품 11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모두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포토존도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가 철제 구조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 관람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달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8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인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 냉동창고가 위치해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대형 차량들이 이곳을 통해 송도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점. 지역민들은 꾸준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편도 1차로밖에 되지 않는 도로 여건, 여기에 대형 화물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서구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이달부터 8톤 이상 화물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송도 교차로에서 모지포 삼거리와 송도 해상 케이블카 삼거리에서 송도 해양 출장소 앞 회전 교차로 등 두 곳입니다. 통행 제한 대상은 8톤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입니다. 편도 1차선으로 도로폭이 좁고 해서 저희들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에 8톤 이상 통행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행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서인 서부경찰서에서 제한구역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달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북구청 이전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절반가량을 확보한 건데요. 토지 소유주가 이 땅을 무상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착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은 지 48년 된 구포동 북구청입니다. 1995년 사상구와 분구되면서 접근성 문제로 신청사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낮은 효율에 공무원과 주민 불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구는 신청사 건립 부지로 덕천동 생활체육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 1,600억 원 중 현재 710억 원가량이 기금으로 확보됐지만 부지는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체 건립 부지의 절반이 북구에 무상 기부됐습니다.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 선생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으로 나눔의 선한 의지를 전하는 것이 기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십수년간 사실 논의만 해왔잖아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부지 확보 문제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였는데 재정 문제는 지금 이제 순조롭게 풀리고 있고 부지 확보도 제대로 안 돼 왔는데 지금 저 기부가 13,400억 저겁니다. 요 정도가 기부돼서 숨통이 확 트이는 거죠. 기부된 토지는 체육공원 뒤편 산지로 전체 부지의 44%에 해당합니다. 북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남은 사유지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부가 됐으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도 협의 매수, 협의를 통한 매수를 하든지 또 만약에 또 일부 또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가 있으면 또 다른 또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구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신임 양재생 회장과 새로운 의원부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부산경제제도약과 부산상의 발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부산 상공계 화학과 발전을 위해 단독 추대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준 전임 장인화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강한 기업, 더 뛰는 부산 상공회의소, 더 나은 부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밝은 미래와 상공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저는 앞장서서 부산 지역 경제의 역량을 집결하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HMM 본사 부산 유치 등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산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선자 여수, 착한 사람은 물과 같다란 의미 측면에서 맑은 물 공급을 통해 부산의 정주 환경 개선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맹품 도시는 모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이에 더해 바다도 강도, 산도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는 활동 경력을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강분명하게 지역 문제에 상공회 차원의 이런 깊은 관심을 두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인이 존중받고 더 나아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긍정적 여론 확산과 지역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란 의지입니다. 15일 열린 부산 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과 회장 이취임식에는 부산 상위 의원과 임직원, 지역 주요 인사 등 내빈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10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부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04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망미중학교 일원입니다. 통학로가 끊어져 있고 화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학로 확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양쪽에 있던 화단이 사라지고 안전펜스와 함께 통학로가 2배가량 넓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통학로 개선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4월 청동초 통학로에서 한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226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먼저 부산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망미중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사업을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창진초 등 12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지자체 대응투자 20억 원으로 서구와 해운대구, 부산 진구 등 23개 학교에서 통학로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 학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등하굣길 안전 방안을 찾는 리빙랩 사업에 2억 5천만 원, 청동초 통학로 개선에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얽힌 감동적인 사연을 모집합니다. 참여 희망 학생은 오는 21일까지 구글 폼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선정된 사연은 25일 부산교육 SNS를 통해 발표됩니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사연들을 스승의 날 기념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최우수와 우수 사연은 부산교육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하는 데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된 지 16년째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노지성 씨는 지난 총선 때 대구의 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곳은 2층. 하지만 승강기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결국 투표소 밖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한 용지는 제가 할 수 없었고 거기 투표한 용지를 받으시는 관리자분, 그러니까 지정한 두 분이랑 제 활동 지원사랑 같이 올라가셔서 그 투표한 걸 직접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투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노지성 씨와 비슷한 차별을 받은 사례를 모아봤더니 총 52건이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사례 32건, 일상적인 차별 20건입니다. 기표대가 높아 기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 기표소에서의 투표 행위, 그리고 투표장까지의 차량 미지원 등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차별받은 사례를 개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 법률이 한낱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을 시민의 인원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6년째. 하지만 장애인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3월 부산 지역 수출이 2달 만에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3월 부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 감소한 12억 7,400만 달러, 수입은 21.6% 감소한 11억 8,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선박과 철강 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승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고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 자본재 모두 감소했습니다. 2024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오후 7시 예스24를 통해 빅콘서트 1차 티켓을 국내외 동시 오픈합니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해 대만 KKTX와 일본 티켓피아와 협력해 해외에서 동시에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한류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될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출연지는 G.O.D, 슈퍼주니어 DNA, 제로베이스 원, 보이넥스트 도어, 엔사인, 루네이트, 하이키, 빌리 등입니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오는 6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3마리가 6개월간의 적응 훈련을 끝내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는데요. 더 작은 판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작은 몸집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관심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위에 설치된 작은 집에 하얀 눈썹을 가진 동그란 갈색 얼굴이 빼꼼 튀어나옵니다. 작은 발로 대나무를 움켜쥐더니 야무지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 10,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 위기종 레서판다입니다. 온순한 첫째 세이와 노란 귀를 가진 암컷 리안, 젊은 피 막내 레이. 너구리처럼 생긴 귀여운 외모와 윤기 나는 털 덕분에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생긴 것만큼이나 순하지만 알고 보면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큰 소리를 내신다던가 갑자기 크게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굉장히 생각보다는 소심하고 예민한 동물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레서판다는 판다만큼이나 번식이 어려운 동물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특성에다 가임기가 1년 중 약 일주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이와 리안, 라비의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리안이가 이제 어떤 수컷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합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합사 후에도 임신했을 때 이제 안정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번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적응 훈련 끝에 지난달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세이, 리안, 레이.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받는 동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오는 화요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흔적은 아직 4.16 기억교실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 기억교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단원고등학교에 있는 교실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생기면서 교실의 비품을 모두 그대로 가져와 4.16 민주시민교육원 자리에 복원했습니다. 4.16 기억교실은 지난 2021년
민주시민의 인식 배양의 장이자 안전교육의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습니다. 살아있는 아카이브 단원고 416 기획교실을 지금 10년째 같이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기록 실무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유가족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억교실을 찾은 전 세계의 재난, 기록, 교육, 아카이브 전문가들은 교실과 교무실 등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10개의 교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6반 교실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현철, 박영인 두 학생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후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유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전략 등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서경호 한국위원장을 비롯한 세계 속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학술대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물은 5.18 민주화운동과 새마을운동 등 16건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올해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발표한 전 세계 145개 대학 캠퍼스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골드 캠퍼스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5월 29일 열릴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례회의 수여식에서 공식 인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경대는 골드 캠퍼스 선정으로 운동을 일상적인 캠퍼스 문화의 하나로 만들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신체 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1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힘을 보탠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1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지부 회원 339명은 수험장 등 140곳에서 교통정리 등 지각생이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수송을 도와 수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